배송이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병이 있는 분께는 이 사태가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연구자들께서 이 시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물론 영양제에 대해서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연구가 진행 중인 다양한 영양제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중증이행 위험과 회복 기간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난 성분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성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안전하고 코로나뿐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심지어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 제품의 선택 방법부터 복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소개드릴 성분은 바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퀘르세틴입니다. 저는 항상 면역 영양제를 소개드릴 때 비타민C와 비타민D 그리고 아연까지 세 가지 성분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면역 기능과 기관지 질환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결핍을 해소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어디까지나 필수 영양소라서 이미 충분하게 섭취 중인 분께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비타민 D 같은 경우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사람에게 코로나로 인한 각종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많지만 이미 적정량의 비타민 D를 유지하는 분이라면 추가로 공급해서 볼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컨슈머 랩에서는 오히려 비타민 D의 수치가 너무 높아져도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8000mg이나 되는 메가도즈 비타민 C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했으나 코로나의 증상을 완화하기는커녕 구역질이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만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일 50mg의 아연을 섭취한 사람도 큰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와 비타민 D 그리고 아연은 면역 기능을 위해 평소에 잘 섭취해둬야 할 그야말로 필수 영양소지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퀘르세틴은 평소의 식습관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분인 만큼 더 폭넓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퀘르세틴은 항노화 작용과 혈관 건강 영양제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저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알러지 완화를 위한 항염증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알러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효능은 아직까지 사람을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퀘르세틴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효능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퀘르세틴의 대사체인 아이소퀘르세틴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떤 연구에서는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퀘르세틴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아왔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임상 연구도 몇 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발표된 152명의 초기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퀘르세틴을 섭취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단순 입원, 산소호흡기 부착, 중환자실 입원, 그리고 사망 건수에서 큰 폭으로 개선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초기 코로나 환자에게 퀘르세틴을 투여했을 때 처음 검사 후 일주일 뒤에 PCR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퀘르세틴을 섭취한 군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퀘르세틴이 코로나로 인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고 유병기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부터 드러난 거죠. 하지만 이 두 연구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초기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중증의 코로나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다른 연구진이 중증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퀘르세틴을 투여해 보았으나 아쉽게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성분을 섭취하는지 공개되어 있는 오픈 라벨 테스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퀘르세틴 섭취로부터 나타난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거죠. 또 이 두 연구는 모두 동일한 업체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퀘르세틴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잘 짜여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퀘르세틴을 오늘 소개드리는 이유는 연구에서 나타난 성과가 너무 좋았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방역에 있어서 코로나의 중증 이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서 소개드린 연구에서 드러난 퀘르세틴의 효능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퀘르세틴은 혹시 모를 효과에 기대해서 섭취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면서도 생각보다 저렴한 영양제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성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퀘르세틴은 코로나의 예방에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고 그 어떠한 예방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퀘르세틴을 섭취 중이라고 하시더라도 넉넉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가는 행동은 피해야겠죠. 그리고 퀘르세틴이 아무리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확진되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거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격리를 유지하셔야 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퀘르세틴은 아쉽게도 중증의 코로나 환자에게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만약 코로나에 감염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회복을 촉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초기에 섭취하면 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퀘르세틴에 관련된 연구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되고,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임상연구에서는 퀘르세핏이라는 브랜드의 퀘르세틴 파이토점 성분을 500mg씩 하루에 2번 투여했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같은 원료의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반적인 구매 경로에서는 저 원료가 사용된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컨슈머랩에서 탑픽으로 선정된 MRM 브랜드의 퀘르세틴인데요. 유일하게 FDA로부터 그라스 인정을 받은 QU995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속하면서도 고온 입자를 형성해 더 나은 흡수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컨슈머랩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솔리서치의 퀘르세틴 파이토좀입니다. 흡수율이 개선된 파이토좀 형태의 퀘르세틴을 공급하고 있고, 아까 소개드린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이 3배가량 비싸고 컨슈머랩에 테스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네요. 아직까지 임상시험을 통해 정확한 용량이나 특정 원료의 우월성이 평가되지는 않은 만큼 저는 그냥 MRM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단기간에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솔리서치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퀘르세틴은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성분이지만 기름진 식사에 곁들여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500mg 제품 기준으로 하루에 한 알씩 식사 후에 섭취하시면 되고요. 완화하고자 하는 어떤 증상이 있다면 단기간 동안만 한 알에서 두 알씩 하루에 2번 식사 후에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토점 형태의 퀘르세틴은 조금 다른데 한 알당 훨씬 적은 용량이 포함되어 있지만 흡수율은 20배가량 높아서 실제로는 더 고용량의 퀘르세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알씩만 섭취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 즉각적인 어떤 증상의 완화를 원하신다면 앞서 소개드린 임상연구에서의 투여 방법대로 퀘르세틴 파이토점으로서 500mg, 즉 2알씩 하루 2번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용량의 섭취는 장기간 섭취 시의 안전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았으니 반드시 필요할 때만 단기간만 이렇게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퀘르세틴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이지만 간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방받아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을 경우 약효에 다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신중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영향이 크진 않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을 낮출 수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고 계신 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어떤 관련된 질환을 겪는 분께는 그 증상이 악화될 소지가 있어서 퀘르세틴을 피하길 권해드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퀘르세틴이 에스트로겐에 의존적인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된 병력이 있는 분께서는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을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초기 코로나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퀘르세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퀘르세틴을 구비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